새벽 6시. 나는 30층 빌딩 로비를 닦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걸레로 바닥을 문질러요. 하나하나 구석구석. 62세. 허리는 구부정하고 무릎은 시리고 손가락은 거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오전 9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하거든요. 일찍 온 직원 한 명이 로비를 지나가요. 아, 아줌마. 거기 물 묻었어요. 다시 닦아요. 네. 나는 다시 걸레를 들었어요. 그 직원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내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냥 청소하는 기계처럼. 나는 투명 인간이에요. 이 빌딩에서 나는 청소 아줌마일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3개월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62세, 청소부 박영숙. 내 이름은 박영숙. 올해 62세. 3개월 전 나는 이 한성 빌딩 청소부가 됐어요. 청소 아주머니 구함. 나이 무관. 월 220만 원. 신문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했죠. 면접은 간단했어요. 아주머니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해야 해요.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힘든데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궁금해했죠. 저 나이에 왜 청소를 해? 남편이 아프나? 빚이 있나? 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필요했어요. 이 경험이. 첫 출근 날. 관리팀장이 나를 소개했어요. 직원 여러분, 새로 오신 청소 아주머니예요. 박영숙 씨. 사람들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인사는 없었죠. 아주머니, 여기 화장실이에요. 하루 3번 청소하세요. 네. 여기 사무실. 쓰레기통 매일 비우고요. 네. 그리고 아주머니. 팀장이 날 쳐다봤어요. 직원들 방해하지 마세요. 조용히 일하시고 말 걸지 마세요. 네. 투명인간이 되라는 거였어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그게 청소부였어요. 무시와 차별. 일주일 후. 나는 3층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한 여직원이 커피를 쏟았어요. 바닥에 와장창. 아, 짜증나. 그녀는 나를 쳐다봤어요. 아줌마, 여기 닦아요. 네. 나는 걸레를 들고 닦으려는데 그녀가 말했어요. 빨리 안 해요? 나 회의 들어가야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나는 서둘러 닦았어요. 그녀는 구두로 내 걸레를 밟으며 지나갔어요. 에휴, 이래서 청소 아줌마들은.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다음 날 5층에서 한 남자 직원이 서류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아줌마, 이거 주워요. 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주웠어요. 아이고, 느려. 빨리빨리요. 그는 핸드폰을 보며 재촉했어요. 나는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계속 주웠어요. 이게 청소부의 일상이었어요. 2주 후. 한 20대 남자 대리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아줌마,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가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 봤어요. 변기가 막혔더라고요. 누군가 휴지를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죄송하지만 이건 관리실에 연락해서 배관공을. 에이, 뭔 배관공. 아줌마가 뚫어요. 저는 청소 담당이라. 청소 담당이면 화장실도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월급 200 받는 주제에 이것도 못해요? 그 순간 나는 멈췄어요. 주제? 네. 제가 주제가 뭔가요? 뭐야? 아줌마 왜 이래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월급 200만 원 받든 청소를 하든 저도 사람이에요. 대리는 당황했어요. 아니, 제가 언제 주제라는 말 쓰셨잖아요. 사람한테 주제를 논하는 건 실례예요. 배관은 관리실에 연락하세요. 저는 청소 담당이니까요. 나는 돌아섰어요. 뒤에서 대리가 중얼거렸어요. 뭐야, 저 아줌마 버릇없네. 지하 1층, 휴게실. 나는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영숙 씨, 여기 앉아도 돼요? 50대 중반 여성, 같은 청소부 미경 씨였어요. 그럼요. 미경 씨는 옆에 앉았어요. 오늘도 힘들었죠? 괜찮아요. 저는 오늘 3층 김 대리한테 혼났어요. 책상 먼지 안 닦았다고. 닦았는데도 또 닦으래요. 자기 기분이 나쁜가 봐요. 미경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영숙 씨, 솔직히 말해도 돼요? 뭔데요? 영숙 씨는 좀 다르게 느껴져요. 다르다뇨?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원래 청소 일 안 하셨죠? 나는 미경 씨를 쳐다봤어요. 맞아요. 처음이에요. 그럼 왜 여기서?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어요. 근데 영숙 씨. 네. 여기서 오래 버티려면 참아야 해요. 화내면 안 돼요. 우리는 약자니까. 약자라서 참아야 한다. 미경 씨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한 달 후. 빌딩에 소문이 돌았어요. 회장님 오신대. 헐, 진짜? 응. 내일 이 빌딩 실사 오신대. 긴장해. 한성 빌딩은 한성그룹 소유였어요. 회장이 가끔 실사를 나오는데 그때마다 직원들이 난리였죠. 아줌마들, 내일 완벽하게 청소하세요. 관리팀장이 소리쳤어요. 한 톨의 먼지도 남기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우리는 밤늦게까지 청소했어요. 로비, 복도, 화장실, 사무실. 모든 곳을. 다음 날 아침. 직원들은 정장을 빼입고 표정 관리를 했어요. 오전 10시. 검은색 벤츠 2대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60대 중반, 정장, 카리스마. 한성그룹 회장, 강민준. 회장님이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를 봤어요. 나는 로비 구석에서 걸레를 들고 있었죠. 회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섰어요. 빌딩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회장님. 완벽합니다. 회장은 천천히 건물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다시 나를 쳐다봤어요. 뭔가 알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오후, 관리팀장이 나를 불렀어요. 박영숙 씨, 회장님이 부르세요. 네. 저를요? 네. 지금 30층 회장실로 올라가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0층. 회장실 앞. 비서가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안에는 강민준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부인. 부인. 그 호칭에 나는 멈췄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영숙 씨. 강민준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3개월 만이네요. 나는 의자에 앉았어요. 들켰네요. 당연하죠. 제 아내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강민준 회장. 그는 내 남편이에요. 30년 동안 함께한 남편. 그리고 나, 박영숙은 한성그룹 회장 부인이에요. 왜 여기 있는 겁니까? 남편이 물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딸 때문입니까?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딸 강서현. 28세. 한성그룹 상무. 대학 졸업 후 바로 회사에 들어왔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서현이가 직원들을 사람으로 안 봐요. 비서한테 욕하고, 청소 아줌마 무시하고, 배달원한테 반말하고. 나는 눈물을 참았어요. 제가 그렇게 키운 게 아닌데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부인, 그래서 청소부가 된 겁니까? 네.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청소부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얼마나 힘든지. 그래야 제가 딸한테 제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언제까지? 3개월이요. 3개월 후 서현이 승진 파티가 있잖아요. 그때 밝힐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혼자 할게요. 그게 의미 있으니까요. 2개월째. 강서현 상무가 이 빌딩에 왔어요. 아빠, 새로운 프로젝트 보고서 가져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나는 복도에서 그녀를 봤어요. 우리 딸. 명품 구두, 샤넬 가방, 도도한 표정. 서현은 나를 스쳐 지나갔어요. 아줌마, 거기 물 묻었어요. 닦으세요. 네. 내 딸이 나를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몰라봤어요. 당연하죠. 3개월 전과 너무 달라졌으니까. 화장 안 하고 낡은 옷 입고 허리 굽히고 다니니까. 나는 물을 닦았어요. 서현은 비서에게 말했어요. 저 청소 아줌마 나이 많은데 왜 일 이렇게 느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그냥 에휴. 서현은 한숨을 쉬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내가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3층 팀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아줌마들 고생했어요. 이거 먹어요. 팀장이 치킨 한 박스를 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부 3명은 지하 휴게실에서 치킨을 먹었어요. 영숙 씨, 오늘 강 상무님 보셨어요? 미경 씨가 물었어요. 네, 봤어요. 저 양반은 정말 청소부를 사람으로 안 보더라고요. 다른 청소부 순자 씨가 말했어요. 맞아요. 지난번에 제가 복도 닦고 있는데 저 뒤에서 비켜도 안 하고 그냥 밀쳐요. 저도 당했어요. 쓰레기통 비우라고 소리 지르고. 나는 치킨을 먹으며 들었어요. 내 딸 이야기를. 근데 저 사람 회장님 딸이잖아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 그래서 더 저런가 봐요. 밑바닥 사람들 마음을 모르는 거지. 밑바닥 사람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어느 날 오후. 나는 4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강서현이었어요. 아, 청소 중이에요? 빨리 끝내요. 급해요. 죄송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나는 서둘러 바닥을 닦았어요. 서현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핸드폰을 봤어요. 그런데 서현이 미끄러졌어요. 바닥이 아직 젖어 있었거든요. 으악. 나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아야. 손목. 서현은 손목을 부여잡았어요. 당신 때문이잖아요. 왜 물을 이렇게 흥건하게 뿌려놔요?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 중이라서. 청소 중이면 출입금지 표시를 해야죠. 이게 무슨 청소예요? 병원 가야겠어요. 당신 책임이에요. 서현은 소리를 지르며 나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떨리는 목소리. 내 딸이 이렇게까지.
미경 씨가 나를 위로했어요. 영숙 씨,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다쳤잖아요. 그 사람이 급하게 들어온 거잖아요. 청소 중인데. 솔직히 저 사람 원래 저래요. 맨날 누군가 탓하고 소리 지르고. 영숙 씨, 우리는 참아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잘려요. 참아야 한다. 또 그 말이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3개월 이제 한 달만 더 참으면 돼. 강서현의 손목은 괜찮았어요. 염좌였죠. 하지만 그녀는 나를 계속 괴롭혔어요. 아줌마, 여기 휴지 떨어졌어요. 주워요. 네. 아줌마, 책상 먼지 또 쌓였어요. 매일 닦는 거 맞아요? 네, 매일 닦고 있습니다. 그럼 왜 먼지가 있어요?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어느 날, 서현은 나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아줌마, 앉으세요. 네. 앉으라니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서현은 나를 쳐다봤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아줌마, 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청소 아줌마들보다 느리고 꼼꼼하지도 않고.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요? 이미 충분히 시간 들였어요. 서현은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 달 말로 계약 종료할게요. 해고예요. 해고요? 네. 아줌마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일 찾아보세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상무님. 왜요? 제가 정말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제가 나이가 많아서 청소부라서 무시하는 건가요? 서현은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저도 사람이에요. 62세지만 30년 동안 자식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상무님은 저를 사람으로 안 봐요. 그냥 청소하는 기계로만 보죠. 지금 저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나는 일어섰어요. 해고하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상무님,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강서현 상무 승진 파티가 열렸어요. 한성 그룹 본사 대강당. 200명 넘는 임직원이 모였죠. 강서현은 무대에 올라섰어요. 안녕하세요. 강서현입니다. 이번에 전무로 승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대강당 문이 열렸어요.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우아한 드레스, 진주 목걸이, 단정한 헤어. 저분 누구야? 모르겠는데 되게 고급스럽네. 그 여성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어요. 강서현은 그녀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엄마. 바로 나, 박영숙이었어요. 나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 임원이 말했어요. 회장님 부인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한성그룹 회장 부인이에요.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저는 다른 정체로 살았어요. 나는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사진이 떴어요. 낡은 옷을 입고 걸레를 든 내 모습. 한성 빌딩 청소부 박영숙.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한성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했어요. 왜냐고요? 나는 서현을 쳐다봤어요. 제 딸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서현아. 엄마는 내가 언제부터 저렇게 변했는지 몰라.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 비서한테 소리 지르고 청소 아줌마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배달원한테 반말하고. 엄마.
그래서 엄마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 청소부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나는 스크린을 바꿨어요. 영상이 재생됐어요. 직원들이 나를 무시하는 장면. 아줌마, 빨리 안 해요? 이것도 못해요? 나이 처먹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서현이 나타났어요. 아줌마, 거기 물 묻었어요. 닦으세요. 왜 물을 이렇게 흥건하게 뿌려놔요? 아줌마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해고해요.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서현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3개월 동안 엄마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바닥을 닦았어. 무릎을 꿇고 걸레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어. 그러면서 깨달았지. 청소부도 사람이라는 걸. 나이가 많든 직업이 무엇이든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서현아, 너는 사람들을 직급과 나이로 판단했어. 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게 아니야.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어. 나는 서현에게 다가갔어요. 엄마는 내가 회사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 미안해, 엄마. 서현은 눈물을 흘렸어요. 몰랐어요. 엄마인 줄 정말 몰랐어요. 알아. 그래서 더 가슴 아팠어. 내 딸이 엄마를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청소 아줌마를 사람으로 안 본 게. 서현은 무대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 서현아. 아니에요.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회장님 딸이라는 이유로 교만했어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특히 청소 아주머니, 경비 아저씨, 배달원. 제가 아래라고 생각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했어요. 서현은 객석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청소 담당 미경 씨, 순자 씨. 제가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 씨와 순자 씨가 객석에 있었어요. 그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서현은 나를 봤어요. 엄마, 제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용서해주세요. 나는 서현을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는 처음부터 화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걱정됐어. 권력과 지위는 오래가지 않아.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평생 가는 거야.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파티가 끝난 후 강서현은 회사에 공지를 냈어요. 한성 그룹 직원 행동 강령 개정. 모든 직원은 청소, 경비, 배달 등 협력업체 직원을 존중한다. 반말, 폭언, 무시하는 태도는 징계 대상이다.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든다. 그리고 한 달 뒤, 서현은 직접 청소부, 경비, 배달원들을 만났어요. 저는 강서현입니다. 전무로 승진했지만 그보다 먼저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 씨가 말했어요. 전무님 괜찮아요. 이제라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늦었어요. 서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여러분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나는 미경 씨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영숙 씨, 아니 회장님, 부인님,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 3개월 동안 저랑 밥 먹고 수다 떨고 함께 청소했던 그 사람이 회장님 부인이셨다니. 하지만 이해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도 딸이 있거든요. 대학생. 제 딸은 엄마가 청소부라는 걸 부끄러워해요. 친구들한테 말 안 해요. 그게 저는 제일 슬펐어요. 근데 부인님 덕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청소부도 떳떳한 직업이라는 걸,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이제 저는 딸한테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엄마는 청소부야. 그리고 자랑스러워. 감사합니다, 부인님. 부인님은 제 영웅이에요. 미경 올림. 나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거구나. 1년이 지났어요. 한성그룹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은 청소부, 경비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미경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요새 분위기 정말 좋아졌어요. 사람 취급받는 느낌이에요. 다행이네요. 부인님 덕분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미경 씨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당당하게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강서현도 달라졌어요. 어느 날 그녀가 내 집으로 왔어요. 엄마, 오늘 제가 요리할게요. 내가, 네, 배웠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어서. 엄마처럼, 네.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딸을 꼭 안았어요. 자랑스러워, 서현아. 나는 청소 노동자 권익 보호 모임을 만들었어요. 전국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모였죠. 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청소부로 일했어요. 그 경험으로 많은 걸 배웠죠. 청소부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건물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줘요. 하지만 존중받지 못했어요. 이제 바뀌어야 해요. 우리도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해야 해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적정임금. 최저임금이 아닌 우리 노동의 가치에 맞는 임금. 둘째, 근로환경 개선. 휴게실, 장비, 안전보호. 셋째, 존중받는 문화. 청소부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당당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운 직업이 아니에요. 떳떳한 노동자예요. 200명의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박수를 쳤어요. 화제의 그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부인이자 3개월 동안 청소부로 일했던 박영숙 씨입니다. 나는 TV 인터뷰에 나왔어요. 부인님, 왜 청소부가 되셨나요? 제 딸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가르친다? 네. 사람을 대하는 법을요. 제 딸은 권력과 지위에 취해 있었어요. 사람들을 무시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청소부가 돼서 경험하고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새벽 6시에 일어나 바닥 닦고 무시당하고 욕먹고.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어떻게요? 저도 모르게 청소부를 무시했거든요. 아줌마라고 부르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존중받아야 하는지. PD가 물었어요.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여러분, 청소부 아주머니를 보면 인사해주세요. 경비 아저씨를 보면 감사하다고 말해주세요. 배달원을 보면 수고했다고 해주세요. 그들도 누군가의 엄마고 아버지고 할머니고 할아버지예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노동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나는 국회에 초청됐어요. 청소노동자 보호법 제정 관련 청문회였죠. 증인, 증언해주세요. 나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3개월 동안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재벌가 부인이신데 왜 청소부를 하셨나요? 경험하고 싶었어요. 청소부의 현실을. 어땠습니까? 끔찍했습니다.
무시, 차별, 폭언. 매일 당했습니다. 아줌마, 야, 빨리 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투명인간 취급받았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최저임금 인상. 청소부 월급이 평균 200만 원인데 이건 생활하기 어려워요. 둘째, 폭언 무시 처벌. 청소부한테 욕하거나 무시하면 벌금 물게 해주세요. 셋째, 근로환경 개선. 휴게실, 안전장비 의무화. 넷째, 사회적 인식 개선. 청소는 부끄러운 직업이 아니에요. 청소부는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필수 인력입니다. 이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3개월 뒤 청소 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됐어요. 2년 후 강서현은 한성그룹 부회장이 됐어요.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좋아졌어요. 어느 날 서현이 나를 찾아왔어요. 엄마, 이거 봐요. 그녀는 신문을 보여줬어요. 한성그룹, 청소 노동자 처우 개선 1위 기업. 우리 회사가 청소부, 경비 처우 제일 좋은 회사로 선정됐어요. 잘했네, 서현아. 엄마 덕분이에요. 서현은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그때 청소부로 일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평생 교만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엄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진짜 가치가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직급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는 사람. 나는 딸을 꼭 안았어요. 자랑스러워, 서현아. 정말 자랑스러워. 어느 날 미경 씨가 나를 찾아왔어요. 부인님, 제 딸이 만나고 싶대요. 딸이요? 네. 대학생 딸. 다음 날 미경 씨의 딸 지은이를 만났어요. 20대 초반, 밝은 표정. 부인님, 안녕하세요. 김지은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저 엄마한테 들었어요. 부인님이 3개월 동안 청소부 하신 거. 그래요? 저는 솔직히 엄마가 청소부라는 게 부끄러웠어요. 친구들한테 말 안 했어요. 엄마가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그냥 회사 다니신다고 대충 얼버무렸어요. 근데 부인님 이야기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청소부도 떳떳한 직업이라는 걸, 오히려 존경받아야 한다는 걸. 이제 저는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가 청소부라는 게.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부끄러워해서. 미경 씨는 딸을 꼭 안았어요. 괜찮아, 지은아.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구나. 지금은 2028년 봄. 나는 가끔 한성 빌딩에 가요. 청소부가 아니라 그냥 방문객으로. 로비를 걸으면 직원들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부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청소부 아주머니들도 인사해요. 부인님, 오늘도 오셨어요? 네, 미경 씨. 잘 지내세요? 네. 요새 정말 좋아요. 직원들이 다 친절해졌어요. 나는 2년 전 내가 무릎 꿇고 닦았던 그 바닥을 봐요. 그때가 생각나요. 새벽 6시 걸레를 들고 허리를 굽히고 무시당하던 그 시간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3개월이 저를, 제 딸을, 그리고 이 회사를 바꿨으니까요. 어느 날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원래 청소부였어요? 아니, 할머니는 회장 부인이야. 그럼 왜 청소를 했어요? 배우고 싶어서. 뭘요? 진짜 가치를요.
손주야, 사람은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돼. 청소부든 회장이든 모두 똑같은 사람이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야. 할머니 멋있어요. 세상 모든 청소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부끄러운 직업이 아니에요. 당신은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필수 인력이에요.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어요. 당당하세요. 자랑스러워하세요. 나는 오늘도 기억해요. 그 3개월을. 청소부 박영숙으로 살았던 시간을. 그리고 깨달았던 진실을.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다는 것을. 62세 나는 그때 비로소 진짜 인생을 배웠어요. 3개월 동안 무릎을 꿇고 걸레를 들고 무시당하면서 그 시간들이 나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인사해주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꿔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 모든 노동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 3개월의 경험이 인생을 바꿨다.